AI 역에 도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 오늘은 네? 혼자 오셨네요. 네. 어떻게 보니까 표가 한 장밖에 없어요. 지하철표가 한 장밖에 없을 수가 네. 있나요? 네. 티켓이 한 장밖에 없어서. 네, 정말요. 이거 네.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오늘 네. 저희 둘이서 그러면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저희가 도착한 역은 또 AI 역인데요. 또 네. 다행히 AI 역은 또 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인공지능이니까요. 네. 이제 사이버틱하게 한번 가보시죠. 정말요? 네. 제가 그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AI 이야기 너무너무 많은데 네. 엔비디아 시총 1조 돌파했다 이 이야기도 그렇고 테슬라도 이 네.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엄청 이렇게 올라가면서 맞습니다. AI 이야기가 정말 시장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지 그거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흐름이 좋은 게 2주 전에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 콜을 했어요. 이제 그 가운데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일 좀 관심을 끌었던 게 AI에 대한 투자 부분들 그리고 이런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과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구글한테 검색 엔진을 뺏겼어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던 시장은 구글이 가져가면서 그 검색 엔진 시장을 양분하는 게 전반적으로 제일 첫 번째 과점하는 기업이 전부 다 가져가는 그러니까 하나의 빅맥핫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챗 GPT라 그래서 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당사 같은 경우에도 임직원들한테 실현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줘서 써봤는데 이게 정말 써보면 구체적인 제안 그리고 이런 저런 내용들에 대한 풀이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모았던 구독자가 1억 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유료화를 진행을 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연계되는 부분들 산업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아마 시장에서 이제부터는 아마 세 가지 조건이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 시장이 버블이냐 아니냐. 그럼 어떤 기준이 있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봐야 돼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시장을 끌어가고 있고 두 번째는 B2B와 B2C라 그래서 기업 간의 거래냐 아니면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냐. 근데 챗 GPT AI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버느냐. 근데 유료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챗 GPT AI 시장은 버블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버블이 아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말씀 중에 왜 처음에 과점하는 시장이 아무래도 네. 좀 우위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맞습니다. 좀 하셨잖아요. 네. 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AI 시장에서도 과연 그럴지 궁금한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MS, 구글, 메타 이렇게 지금 경쟁이 엄청나게 커지고 네.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계속 이렇게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열고 만들고 이제 과점하는 상태인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가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PC가 처음 등장한 게 1976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이 등장했는데 10년 동안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스마트폰 등장 전과 후가 바뀌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AI가 등장을 하는 지금 이제 태동기인데 AI가 만약에 연말이든 내년이든 시장에서 이제 저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이 변화 속도는 3년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변화라든지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폰이 가져온 변화보다는 훨씬 더 빠른 변화를 다 끌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그 엔비디아가 생산하고 있는 GPU H100을 구하는 게 마약을 구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시장이 빠르게 개화가 되고 있고 AI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연에 한 35조 정도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개화가 되고 가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정 부분 역할이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을 개화시킨 건 애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AI를 개화시키고 만들어가고 과점에 대한 부분들을 끌어가는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네.
확실히 이 시장에서는 그 MS의 경쟁력을 저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말씀 중에 엔비디아 얘기 나왔잖아요. 네. 엔비디아 뭐 요즘에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시총 1조 돌파하고 네. 뭐 주가도 계속 상승 흐름 보였는데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4일 전에 대만에서 젠슨항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개발자 컨퍼런스 콜을 또 진행을 했어요. 이제 그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GPU와 CPU를 연결하는 성능에 대한 개선을 얘기했거든요. 네. DDR5로 가는 가장 어려운 조건이 뭐였냐면 발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DDR4에서 5로 가서 전력 효율을 증가시키고 뭐 저장에 대한 속도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오는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어려웠던 게 발열인데 이제 기존의 그래픽 카드 GPU라고 하는 부분하고 CPU 같은 경우는 인텔하고 AMD가 가점을 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CPU를 개발을 했는데 얘네 GPU랑 CPU를 합하면 기존의 성능보다 4배가 좋아요. 4배요? 네,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부분인데 그리고 나서 발열 부분도 40% 저감이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하는데 니네가 쓰려면 쓰고 말려면 뭐 가격은 1억이야. 칩 하나당. 칩 하나당 1억인데 들어가는 칩이 약 한 400, 한 7, 8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수요하는 소위 말하는 슈퍼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성능의 4배인데 이게 1년 동안의 딥러닝으로 보면 85배 정도 성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GPU에 대한 부분, H100에 대한 부분 수요도 있지만 CPU라고 연결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환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온 상태이긴 한데 네. 현재까지는 GPU 쪽에서는 점유율 40%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밑에 이제 들어오는 게 뭐 AMD나 인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GPU 성능이 압도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CPU와 GPU 이거 합쳐졌을 때 뭐 네. 성능 4배, 뭐 가격 1억이라고 해도 다 사고 싶어서 안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거의 이 시장의 깡패네요, 깡패.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성장 여력 뭐 이렇게 말하기에도 참 민망스럽게 앞으로도 뭐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 GPU를 기존에는 저희가 처음 했을 때는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수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있었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그거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수요도 일부분 있긴 한데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수요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글, 메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테슬라, 뭐 아마존까지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줄 서서 엔비디아한테 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캐파는 정해져 있고 수요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H100에 대한 성능은 이미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고 그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보완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엔비디아는 고평가를 받을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상당히 열려져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 그 AMD가 네. 이제 새로운 AI 칩을 발표를 하면서 이게 엔비디아의 경쟁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H100보다 생각보다 이게 더 좋은 부분도 많더라고요. 네. 뭐 메모리 밀도도 그렇고 대역폭도 더 높고 네. 가격도 더 싸게 싸게 만들 나오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경쟁이 안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나오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사용해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IT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차량에 대한 뭐 부속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노트북이나 PC에 들어가는 특히 이제 클라우드 쪽에 들어가는 부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검증했던 부분들을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성능 향상이나 따라오는 기업들이 SSD가 처음 나왔을 때 한 1년 8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뭐 GPU 같은 경우에는 AMD가 준비를 해서 만약에 비메모리 쪽에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시장 격차는 그래도 1년 이상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오히려 확대돼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좀 발전될 수 있는 오히려 AI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는 하나의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 AI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성장의 발판이 좀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AMD의 칩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 제품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 만들고 네, 있는 맞습니다. HBM3 탑재할 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다면 국내 반도체 HBM3 점유율 이런 것도 좀 증가를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올해 외국인이 13조를 산 대한민국 시장이거든요.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그중에 80%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에요. 네네. 근데 최근에 탐방을 좀 다녀보고 기관들 수급을 보면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그리고 그 밑단에 있는 뭐 하나 마이크론까지 네. 방금 말씀하신 HB100 관련된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확신을 먼저 파악하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끌고 가는 게 외국인들 수급이었고요. 최근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오늘 SK하이닉스 부사장님이 아침에 출근할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반기에 AI 관련된 메모리 수요는 회복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미반도체가 지금 3.8% 정도 올라서 끝났어요. 이유가 없어요. 엔비디아 기대감이에요. 하이닉스 밑단의 HB100 관련된 수요 부분이 끌어갈 수 있다. 한미 올해부터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수요는 뭐야? 하나마이크론, 동진세미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처음 반도체 얘기했을 때 HPSP를 말씀드렸어요. ROE 40% 기업. 근데 이번에 또 나오는 게 이오테크닉스라 그래서 HPSP가 후공정에서 장비 40대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이오테크닉스는 한 해에 한 28대밖에 못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얘네도 이제 이미 앞으로 2, 3년 동안 캐파를 다 받았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국내에 관련된 후공정이라든지 비메모리 쪽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공부를 깊이 있게 하면 뭐 최근에 이틀 전에 한미반도체 관련된 동영상을 저도 이제 봤는데 맞는 얘기가 다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 관련된 투자 부분들, 특히 이제 후공정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에서 좀 달리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업체들 좀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 많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미 반도체, 뭐 동진세미캠, 네. HP, SP, 뭐 이오테크닉스 네. 여러 가지 기업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집 가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렇게 AI 시장의 경쟁이 좀 심화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도 뭐 네. 하이퍼클로바네요. 하이퍼클로바 X 지금 또 새롭게 출시를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검색 엔진 대비해서 좀 차별화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이버는 댓글에 AD를 달아놨어요. 아, 정말 작게 오른쪽 상단에. 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색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현재까지는 쉽게 얘기하면은 생성 AI를 해서 기존의 네이버에 저희 검색을 해서 저희 직접 찾아서 판단을 저희가 하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크리에이티브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행에 대한 일정을 짰을 때 네이버 그 AI를 통해서는 쭉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너한테는 뭐가 맞고 어떤 성향이 맞고 어느 여행지가 맞고 어느 호텔이 맞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경쟁자는 구글 바드예요. 바드요. 네, 그 또 윗단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빙이에요. 근데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이버가 그러니까 가장 클 수 있었던 게 지식인 검색이었잖아요. 네, 그쵸, 많은 그쵸. 데이터를 갖고 있었던. 근데 그거 한 번에 뺏어올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왠지 아세요? 윈도우 기반을 갖고 있잖아요. PC에. 저희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OS를 갖고 있는 거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단독 구글 OS를 가져간다라는 입장인데 그래 니네 다 해. 근데 우리는 노트북하고 PC 다 우리 거야. 윈도우 다 우리 건데? 라고 해서 걔네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검색의 상단은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향후. 그러니까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라고 해서 그거 DB를 가져오는 과정이라든지 속도 부분에 있어서 절차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커지는 부분들을 좀 기다려주고 만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고 향후에는 PC 윈도우를 기반으로 해서 윈도우 다음 모델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2주 전에 개발자 회의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향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게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어도비라든지 클라우드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연결할 수 있는 기업들하고 지금 얘기가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를 충분히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네이버 최근에 뺏기고 있어요. 검색 시장에서 57%, 60%까지 갔던 시장이 구글이 들어왔어요. 최근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상단에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뺏기는 입장인 거죠. 아, 근데 차장님, 제가 지금 듣는 한국인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좀 안쓰러운 게 이 마이크로소프트, 대단한데 네. 그렇다면은 이 하이퍼클로바 X는 어떤 차별점도 없는 걸까요, 차장님? 그러니까 또 나름 한국인만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접목을 해서 다시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소위 말해서 그 OS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조금 아쉽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커머셜 쪽에서, 그러니까 아마존이 쇼핑하고 연결된 검색 시장의 클라우드를 가져간 것처럼 네이버만의 특징을 가져가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카카오가 전혀 그 라인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끌어왔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현재 AI는 태동기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까지는 그런 태동기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불과 1월 중순에 얘기가 됐는데 지금 6, 7월 달이 됐는데 주변에 사용했던 사람이 전과 후에 대한 판단이 확연히 달라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했는데 한번 쓰고 별거 아닌데? 별거 이상한데? 뭐 이런 느낌하고 썼는데 굉장한데라는 느낌은, 이 산업은 커지는 게 맞습니다. 네, 확실히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저희가 분명히 가지고 갈 네. 만한데,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큰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타겟팅을 좀 분명히 할 그런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러면 이건 조금 짧은 질문이긴 한데요. AI 시장이 뭐 이렇게 커지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으니까 이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쪽에 AI 관련된 법안들도 막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규제들이 좀 AI 관련 주식이라든지 시장에 좀 미칠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안면 인식을 통해서 그런 자료 DB 축적을 통해서 이제 조금 이제 흑백 논리긴 한데, 뭐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별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 어렵지만 뭐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DB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더 앞으로 강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차이니즈 월 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향후에도 시장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는.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을 커질 할 수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가 AI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는데요. 뭐 관련주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종목들을 조금 더 꼽아보면 좋을까요? 제가 2월 달에 AI가 처음 얘기가 나와서 솔트루스를 탐방을 갔었거든요. 솔트룩스요? 대표님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국내 AI 쪽에서는 그래도 업력이 한 19년, 18년 정도 됐고요. 대부분의 SI 쪽 관련된 부분은 이제 국공립, 이제 소위 말 도청, 뭐 시청, 그리고 도서관 이런 쪽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핸드폰으로는 빅스비를 하듯이 이제 국공립에서 쓰는 이제 AI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딥러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준비했던 부분하고 어찌됐든 국공립 도청 시청에서 쓰면 그 SI를 각각 기업들이 또 쓸 수밖에 없거든요. 연결돼서. 그래서 현재 SI 쪽에서는 솔트루스 정도 될 것 같고,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국내에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뭐 나무기술이나 이수페타시스 정도가 관련된 기업으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은 현재 국내 쪽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한미반도체라든지 네.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가까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이오테크니스, 이런 수직 계열화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SI 쪽에서는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SK 하이닉스가 잠깐 들어갔었는데 네. 같은 계열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왜 언급을 안 하셨죠?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잖아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면 D램이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거고, 그 가격 정가라든지 ROE를 바로 끌어올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핸드폰도 만들고 D램도 만들고 여러 가지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물론 좋긴 한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추천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 왜 아까 후공정 뭐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반도체 기업 중에서 동진 세미캡 관련된 네.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이 동진 세미캡은 좀 혹시 어떠신가요? 동진 세미캠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메모리 쪽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국내에서 설계하는 유일한 업체이고,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던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여전히 분기마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2차 전지 소재 부분도 일정 부분 가져가고 헝가리 쪽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과로 좀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가장 크게 접근이 가능한 게 GPU 쪽에 한미 반도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하는 한미 반도체가 훨씬 더 현재는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AI 관련된 이 관련주들도 오늘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집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역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먼저 사장님 보내드리고 제가 네. 종점에서 정리하고 내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